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과거에는요,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참 생소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이 운전자 보험이 의무 보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고 또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요, 운전자 보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 크기가 정말 크게 달랐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어떤 차이를 두고 어떻게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플랜 자세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집중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의 필수 보험은 보험 플랜 119에서 탄탄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자, 자동차 보험은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하죠. 자, 하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가입을 좀 의무적으로 규정하는 보험만으로는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 시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도 든든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가입 방법 한진호 전문가님과 바로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진호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을 하셨을까요? 네, 요즘에는 운전자 보험 가입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떤 보장들을 해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의무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내가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 선택 보험입니다. 또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장을 해주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 및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자동차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은 사고 보상 기록에 따라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이 발생이 되고 운전자 보험은 사고 보상 기록에 따른 보험료 할인 할증이 없고요.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의무이면서 민사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에서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이 책임 보험이 있고요.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임의보험 또는 종합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운전을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께서 이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두 가지를 함께 가입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배상 책임의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은 대인 1과 대물 이렇게 두 가지의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인 1은 1억 5천만 원까지, 대물은 2천만 원까지 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책임보험의 보장 금액이 낮기 때문에 종합보험에서
담보를 추가로 선택해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책임보험의 대인 1은 상대방 및 사고 차량 동승자까지 모두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승합 차량이나 버스처럼 다인승 차량과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1억 5천만 원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보험의 대인 2에서 우리가 무한으로 가입을 하는 겁니다. 자, 대물은 다른 자동차나 건물, 시설 등 물적 재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요. 요즘 도로에 운행 차량들을 보면은 고급차와 외제차가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가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슈퍼카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보험의 대물 2천만 원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지고요. 종합보험에서 대물의 한도를 2억에서 10억까지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대물 가입 한도를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2억으로 많이들 가입을 하시거든요. 자, 2억에서 5억으로 변경하는 데는 1년의 보험료가 약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물의 한도는 5억 이상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 신체 사고 또는 자기 신체 손해라고 해서 자손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었던 자동차 상해라는 담보는 자상이라는 담보로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자, 차이는 이 자손은 치료비 발생 시 본인 과실률과 상해 등급 1급에서 14급에 따라서 등급별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상은 방금 말씀드린 그 등급별 한도 외에 모든 것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펜이. 자, 사망 후유장애 1억, 부상 3천만 원으로 자손을 가입했을 때와 자상으로 가입했을 때 1년의 보험료는 약 2만 원에서 4만 원 차이인데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금의 차이는 과연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사고 보상 예시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자가 본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본인 과실로 다리 난간을 추돌하였는데요. 이때 경추 염좌로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가 약 500만 원이 발생이 되었고요. 자, 자손을 선택을 하였다면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시면 상해 등급이 심장 파열 수술이나 하반신 마비처럼 심각한 부상의 1급부터 단순 타박상, 경미한 부상에 14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고요. 경추 염좌는 상해 등급의 12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까 보험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에 내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3천만 원 12급에 해당하는 120만 원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상을 선택했을 때 과연 얼마를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자상은 치료비 500만 원은 물론이고 휴업 손해비 280만 원. 자, 여기서 휴업 손해비는
한 달 동안의 나의 소득을 증명을 하실 수 있다면 85%까지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15만 원, 토탈 795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사고 보상 예시에서 보시듯 자손과 자상의 보험금 차이는 675만 원이지만 사고가 더 큰 사고일수록 이 보험금의 차이도 더 커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년에 보험료가 약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차이가 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본인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자손과 자상에서는 자상으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말 그대로 무면허 상태인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요. 이 무보험차에 속하는 차들은 면허 취소자가 운전하는 차량,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그리고 미성년자가 운전하는 차량. 요즘 뉴스를 보면은 미성년자가 부모님 차를 몰래 가지고 나가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고요. 어제도 미성년자들이 렌트카를 불법으로 렌트를 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무보험차에 의해서 내가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가해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나와 내 차에 탑승한 사람들의 병원 치료비라든지 내 차 수리비는 내가 다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반드시 가입을 하시고요. 무보험차 상해도 마찬가지로 보통 2억의 가입이 많이 되어 있으신데요. 자, 이 가입 금액을 2억에서 5억으로 변경하는 데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보험료가 500원에서 1,000원도 안 하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를 가입하실 때는 반드시 5억으로 설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서 5억까지 설정이 안 되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실 때 추가로 자동으로 가입되는 특약이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입니다. 자, 이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친구 차나 또는 직장 상사의 차량을 운전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은 운전자 1인 한정으로만 되어 있다면 내가 그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이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으로 대인과 대물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특약이죠.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른 자동차 운전은 다른 자동차 운전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차량은 다른 자동차로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형제, 자매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다른 자동차 운전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다른 자동차 운전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대리운전이나 차량 탁송처럼 유상 운송으로 인해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역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자기 차량 손해, 줄임말로 자차라고도 하고요. 이 자기 차량 손해는 내 차량에 손상이나 파손이 발생되었을 때 본인 그 자기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자, 보시면 손해액의 20%,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이것은 자기 부담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수리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차 수리비가 500만 원이 발생을 하였다면 손해액의 20% 100만 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보시면 최고 5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리비를 조금 작게 한번 책정을 해보겠습니다. 내 차 수리비가 50만 원이 발생이 되었다면 손해액의 20%인 1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보시면 최저 20만 원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은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담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담보들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또 남아있는데요.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나에게 맞는 할인 특약들이 있죠. 이 할인 특약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마일리지 할인, 보험회사가 기준한 주행거리 미만이 되었을 때 나중에 보험료를 할인을 받아서 환불을 받을 수가 있고요. 블랙박스 할인, 내 차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할인, 자, 보험회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만 5세 이하 자녀까지만, 또 어떤 회사는 만 7세 이하 자녀까지도 할인을 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자녀 할인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첨단 장치, 안정장치 할인, 내 차량에 차선 이탈 경고 장치나 전방 추돌 방지 센서와 같은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다면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사고 할인,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 따라서 2년 무사고 또는 3년 무사고일 때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착한 운전 할인은 보험회사가 기준한 내비게이션 점수가 65점 또는 75점 이상이 되었을 때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고요. 모든 보험회사가 이 특약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몇 개 회사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 외에도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약들이 많지만 보험회사별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나에게 맞는 할인 특약들을 참고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보험,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데요. 이때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12대 중과실인데요. 과연 이 12대 중과실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속도 위반, 그리고 앞지르기 위반. 자,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하다가 범하기 쉬운 실수들이고요. 이 실수들이 중과실로 이어지는 사고로도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다음은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보상하지 않고요. 보도 침범. 자, 이 보도 침범은 내가 뭐 운전을 하다가 보도를 침범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보도 침범입니다. 자, 우리가 식당 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우회전을 해서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는데요. 이때 주차장 입구가 보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가로수 밑에 아이가 있다거나 요즘 킥보드를 굉장히 많이 타는데 킥보드나 자전거가 지나갈 때 추돌해서 일어나는 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식당이 아니더라도 주차장 입구로 진입을 하실 때는 조심하셔서 진입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렇게 12가지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운전자 보험이고요. 이 운전자 보험에 핵심 특약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핵심 특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 지급 시에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한도로 지급을 해주는 특약인데요. 과거에는 형사합의금이라는 특약으로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이때는 형사합의금 특약일 때는 가입의 한도가 2,000만 원까지였는데요. 자, 현재는 1억 원까지 가입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의 운전자 보험과 현재 운전자 보험의 이 가입 한도는 차이가 많이 나고요. 2009년, 자, 내가 과거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보상 지급 방식이 정액형으로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실손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액형은 내가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보상 합의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한도를 전액을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정액형이고요. 이 실손형은 내가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만큼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실손형입니다. 자, 그리고 2017년 1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렇게 내가 합의를 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 합의금을 내가 먼저 지급을 하고 보험회사에서 후 지급을 해주었다면 2017년 1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선지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였지만 가입 시기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만 보강을 하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가지고 잘 한번 리모델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해서 형사 재판 시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지급이 되는 특약입니다. 과거에는 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방어 비용이라고 특약 이름이 되어 있고요. 이때 당시에는 한도가 5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2,0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고요. 형사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있다면 500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한도인 2,000만 원으로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법원 확정 판결에 의한 벌금인데요. 자, 이 벌금은 대인과 대물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대인은 과거에 마찬가지로 가입의 한도가 2,000만 원이었는데요. 현재는 3,0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민식이법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0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제정이 되면서 자, 법안 두 가지가 통과가 되었는데요. 개정안이. 첫 번째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과속카메라, 신호등, 울타리, 방지턱 등 이런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자,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란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시 가해 운전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 시에는 가해 운전자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벌금을 납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사항에 처해져 있다면 과거의 운전자 보험으로는 2,000만 원까지밖에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내가 직접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스쿨존에서는 내가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고 30km 이하로 서행 운전을 하더라도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자, 매년 스쿨존에서
사고는 40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 사고들 중에서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중상해, 사망,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합의금 분쟁을 해야 되고요. 합의금에 성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나의 돈으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또 경제적인 이유로 합의에 포기를 하게 된다면은 최대 징역형까지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신적, 경제적, 시간적 피해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이 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요구액을 수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합의금은 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훨씬 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 3가지에 가입 최대 한도 금액으로 한번 보면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 변호사 선임 비용 2천만 원, 벌금 대인 3천만 원, 대물은 500만 원까지 설정을 해서 가입을 했을 때 과연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 자,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는 10,000원대부터 가입이 다 가능하고요. 여기에 핵심 특약 3가지 외에도 상해 사망이라든지 자동차 상해 부상 치료비라든지 이런 기본 특약이 되어 있더라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수술비나 입원비, 상해 후유 장애 같은 특약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특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보험료 예시에서는 20년 납 80세 만기로 하였지만 20년 납 100세 만기까지도 가능하고요. 3년 납 3년 만기, 5년 납 5년 만기, 10년 납 10년 만기처럼 갱신형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가입 금액이 더 유리한지는 또 전문가와 별도로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의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담보들과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를 해드리면은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시면 안 되고 종합보험으로도 반드시 가입을 하시길 바라고요.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자손 자기 신체 손해와 자상, 자동차 상해 담보 중에서는 자상으로 선택을 하시고 무보험자 상해도 가입을 하실 때 2억이 아니라 5억으로 반드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하죠. 못지않게 할인 특약, 나에게 맞는 할인 특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요. 운전자 보험은 최근 민식이법도 그렇고요. 개정된 최대 보장 금액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 3가지 외에도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등 각종 여러 가지 일반 특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는 일반 특약도 꼭 확인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해도 상대방으로 인해서 사고가 언제든지 날 수가 있고요. 나 자신도 조심한다고 했는데 사고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가입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나를 도와주는 운전자 보험도 큰 보장을 마련해 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진호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따로따로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없는 걸까요? 네, 이 자동차 보험에서도 법률 비용 특약이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 3가지를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운전자 보험의 가입 한도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안에서도 운전자 보험의 특약을 가입할 수는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최대 보장을 원하신다면 따로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정말 나를 위한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요, 운전자 보험도 자동차 보험처럼 간단하게 좀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 보상 기록에 따른 보험료 할인이나 할증은 없지만 의료비 특약이 수술비나 입원비처럼 의료비 특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사를 받을 때 일반 보험과 동일한 심사를 받게 되고요. 뭐 고혈압 약을 드시거나 당뇨 약을 드시더라도 조금 할증된 무거지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진호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이 되면서 자동차 관련된 보험 문의 정말 많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사고가 나고 나서 그리고 내가 아프고 나서는 누구나 보험 생각을 하죠. 저희 시청자분들은요. 사고가 나기 전에 그리고 내가 아프기 전에 미리 보험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걱정들 미리 덜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사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북 군산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그동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보험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살다가 지인을 통해서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게 됐는데요. 실손보험은 원래 갱신형이라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긴 했지만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오른 보험료에 당황스럽더군요. 그래서 보험을 해지할까 고민도 했는데요. 막상 가입해놓은 보험이 이것뿐이라 해지도 못하겠고 너무 고민이 됩니다. 혹시 저처럼 실손보험료 갱신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지인을 통해서 가입한 상품이라 좀 더 공신력 있는 전문가님들의 명확하고 정확한 진단과 리모델링을 원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제가 더 나이가 들기 전에 미래 걱정 없는 보험들로 든든하게 플랜 좀 세워주세요. 자, 이렇게 50대 여성분께서 보험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과 솔루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50대 여성분이면 정말로 이제 앞으로 실비가 필요한 걸로 보이면서도 보험료가 좀 오르기 시작하는 좀 부담이 되는 나이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우선은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 혹은 또 내가 얼마 전에 뭐 갱신형 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많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걱정된다. 이런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분들에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앵커님은 이 실손보험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오게 된 게 언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가입해 주신 걸 보면 꽤 오래된 거 아닐까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요? 실손보험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거의 예, 대부분의 분들이 맞아요. 가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실손보험이 처음 나온 시기가 보험사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가장 처음에 판매하게 된 회사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조금 늦게 이제 실손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 10년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 실손보험은 굉장히 많이들 알고 계시고 다 가입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약 2005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15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5년 만에 이 실비가 국민보험으로 부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10년 이상 지금 실비를 가입하신 지 10년이 넘으신 분들은 5년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10년이 안 되신 분들은 3년 갱신, 그리고 최근에 가입하신 분들은 1년 갱신 이렇게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5년 갱신형이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갱신된 게 2번. 그리고 3년 갱신형도 2번에서 3번 정도밖에 갱신이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나는 너무 많이 올랐고 예. 앞으로는 더 걱정돼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갱신이 다 다른 것 같은데 네. 이분은 2011년도에 가입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이분이 이제 2020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말에 3번째 갱신을 앞두고 계신 거고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갱신될 때 보통 갱신되기 전에 몇 달 전에 이제 안내문을 받아요. 그 안내문을 보시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갱신형들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게 2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갱신형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갱신형을 구입하게 되는 그 소비자 간의 경각심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나중에 얼마가 갱신될지에 예. 대한 생각 없이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당장 저렴하니까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흔하게 예를 들어 그냥 일을 하거나 집에 있다 보면 그냥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보험이 좋은 게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 너무나 저렴하다. 금방 가입하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가지고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뭐 1, 2만 원밖에 안 하네. 그럼 나도 하나 전화로 편하게 좀 가입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런 보험, 안보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갱신형들 같은 경우도 5년에서 10년 갱신형 보험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보험을 처음 판매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으신 거고 이걸 듣는 분들도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서 그냥 경각심 없이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건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막 갱신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나눠보면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나 이거 분명히 가입할 땐 얼마 안 오른다고 했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판매하시는 분조차도 이게 진짜 얼마 오를지에 대한 예측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갱신형들이 사실은 지금 예를 들어 이분도 가입하실 때는 40대였어요. 예. 40대였기 때문에 처음 갱신 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오른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이분의 지금 보험을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은 14만 7천 원, 15만 원이 다 되는데요. 이분이 처음 가입할 때는 이게 8만 원이었어요. 2번 8만 갱신. 원에서 네. 벌써 2배 가까이 올랐네요. 그렇죠. 딱 2번 갱신했는데 2배 가까이 됐고요. 네. 이번 이제 12월에 갱신되는 안내문을 보니까 18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9만 원 돈이 된다고 해요. 덜컥 겁이 나셔가지고 저희에게 연락을 그렇죠. 주신 것 같네요. 그렇죠.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또 뭐냐면 그러면 2023년에는 20만 원이 넘을 것이고 예. 2026년에는 30만 원이 다 되겠구나. 아니 100세 시대라는데 언제까지 오를지 그렇죠. 막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실비보험이 얼마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러니까 얼마짜리를 가입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은 제 실비 지금 15만 원이에요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보험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예. 이 우측 상단에 있는 실손 의료비 3년 갱신 5천만 원, 30만 원 이것만 실손 보험이에요. 나머지 암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질병 사망, 뭐 질병 입원비, 상해 입원비 이런 것들은 실손 의료비와는 관계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들이 같이 한꺼번에 오르니까 15만 원이 된 거고 실손 보험만 15만 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실손보험만 판매하게 됐을 때는 예를 들어 판매하는 분에게 뭐 수당이랄까요, 페이랄까요, 그것들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에 실손보험만 판매하지 않고 여기에 이런저런 특약이나 적립보험료를 붙여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 실손보험료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뭐 2만 원이다. 어떤 분에게 실손보험료를 물어보면 10만 원이다. 이분에게 물어보면 15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실손보험이 정확히 어떤 보장인지 예. 그리고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도 그리고 현재 보장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없이 보험을 그냥 유지한 채 앞으로 내가 얼마 오를 거에 대한 걱정만 하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 정말 실비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분은 뭐 전체가 갱신이었는데 이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 내가 갱신형으로 가입할 때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때 전체 보험료가 차이가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어떻게 네. 보시나요? 우선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네. 기본 특약,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하는 특약 한두 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지금 여기에서 보험료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실손의료비도 있지만 암진단비, 뇌졸중 진단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비싸질 특약에는 질병사망 특약 그리고 질병 입원비 특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라는 건 당연히 내가 나이가 들수록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오를 거고요. 질병 입원비 또한 마찬가지죠. 나는 이분은 다행히도 입원하신 적도 없고 수술하신 적도 없고 약을 드시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의 여지가 어느 정도 다른 분들보다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게 존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갱신형을 다 가입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몰랐어요. 본인은 20년 납 80세 만기라고 써져 있으니까 20년 동안만 갱신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나는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계속 갱신되나 보다. 이렇게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셨는데요. 대부분의 모든 특약들이 갱신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도 더 급격하게 갱신이 됐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 이분에게 제가 좀 여쭤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앵커님께서 물어보셨던 그러면 갱신형과 비갱신형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분이 처음에 가입할 때 8만 원짜리 갱신형을 가입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이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다면 그러니까 갱신형이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거를 미리 알려준 상태에서 갱신형 8만 원짜리를 가입할 것인지 아니면 비갱신형 12만 원, 13만 원짜리를 가입할 것인지 두 개 중에 골라보세요라고 했다면 예. 이분은 내가 갱신형이 이렇게 많이 오를 걸 알았다면 난 당연히 비갱신형을 골랐을 것이다. 그러게요. 라고 이 답을 하셨어요.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갱신형이 처음에는 여기 지금 기준으로 굉장히 1,700원이었다가 와 정말 크게 그렇죠. 오르는데 그렇죠. 가입할 당시에는 혹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내가 보장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네. 또 갱신이 얼마 안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싼 걸 고르는 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더라면 난 당연히 비갱신형을 골랐고 또 예. 이분은 지금 현재 9년 정도 보험료를 내셨잖아요. 비갱신형을 골랐다면 11년만 앞으로 내면은 보험료 납입은 실손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 지금 이렇게 되면 예. 이분은 80세까지 계속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갱신이 납입 기간 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보장을 받고 싶을 때까지는 그렇죠. 낸다고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만기 네. 때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100세 만기라면 100세까지, 80세 네. 만기라면 80세까지. 20년 동안만 6번만 갱신되는 게 아니고 80세까지 계속해서 이분이 40대에 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30 몇 년을 계속해서 갱신되는 상태로 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갱신 시점과 비갱신형이 역전되는 시점이죠. 오. 그게 지금 여기 표에는 45세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예. 보험마다 조금씩 다르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약 50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크로스가 일어난 거죠. 그러네요. 그 당시에 40대에 비갱신형 보험을 똑같이 가입했더라면 12만 원 정도에 가입할 수 있었던 보험이 지금은 갱신이 2번 되면서 15만 원, 세 번째 될 때는 19만 원, 훨씬 더 역전되고 더 오랜 기간을 내게 되는 그런 크로스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셨다면은 갱신 가입 전에 조금은 좀 고민을 하셨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데요. 이 암보험도 이분 갱신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범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범위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게 갱신형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보험을 유지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실손 보험은 당연히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그리고 실손은 갱신형이니까 무조건 갱신형이니까 갱신형은 안 좋은 거니까 나는 실손보험은 그럼 해지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갱신이 되더라도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다만 지금 이렇게 많이는 유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다른 갱신형들을 제외한다면 실손은 충분히 유지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는 실손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암도 우리가 생각보다 치료비보다는 오히려 그 외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간병비,
보조기구 또는 의료식품들 여러 가지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암보험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보험에 대한 생각도 있으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약을 드시는 것도 없고 다행히 건강하시기 때문에 다른 지금 현재라도 비갱신형 보험으로 크게는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채우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대장 전망래암과 같은 이런 암들도 전부 다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는 그런 암보험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비갱신형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많이 보시는 그림이겠습니다만 뇌혈관 질환 진단비도 아직까지는 가입이 되세요. 다만 이분도 50대가 되셨기 때문에 20, 30대 분들처럼 많이는 가입이 안 되니까 최대한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시고 나머지는 뇌졸중으로 채우시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고 부족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조금 일부라도 채우시는 게 좋을 듯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 아직 60세가 되지 않았고 약을 드시는 게 없어요. 만성질환도 없으시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가입이 됩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런 실손보험 갱신과 관련돼서 상담을 드리다 보면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서 혹은 우리 아이가 실손보험을 새로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실손보험을 가입해 줬는데 해당 설계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실손보험만은 가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래서 실손보험만은 가입이 안 되니 뭐 암보험이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보험을 같이 가입을 해야 된다. 예전에는 지금 이분처럼 실손보험 안에 다른 특약들을 껴서 가입이 됐지만 요즘은 안 되거든요. 실손보험만 딱 가입할 수 있으니까 따로따로요? 네, 따로따로 가입할 수 있는데 대신에 실손보험만 하나만은 가입이 안 되고 다른 보험도 섞어서 가입해라. 그래서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상담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실손보험만 가입이 다 돼요. 어떤 보험사든 간에 실손보험만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게 가입을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해당 설계사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실손보험만 가입했을 때 나는 귀찮은 일만 생기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나에게 어떤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까 실손보험만 가입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 정보의 불균형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해서 보험을 2개, 3개 더 가입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데 앵커님 만약에 어느 가게에 갔는데 내가 나는 쓰레기 봉투를 사고 싶다. 쓰레기 봉투 한 묶음을 사고 싶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가게 사장님께서 안 됩니다. 우리는 쓰레기 봉투만 판매해서는 남는 게 없으니 다른 과자나 음료수도 하나 더 사셔야지만 쓰레기 봉투를 살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부당하죠. 그거는.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당연히 나와서 다른 바로 옆에 가게를 가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실손보험만 가입이 안 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돼서 내가 어떤 보장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보험은 가입하고 싶지도 않은 보험을 억지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린 이제 이런 거 다 알았으니까 똑똑하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입해 보겠습니다. 리모델링 어떻게 해주셨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손보험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손보험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의 조건은 조금 다르죠.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는 어차피 지금까지 병원 간 적도 별로 없고 보험 혜택을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니 병원을 가진 않을 것 같아. 나는 실손보험의 보장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지금보다 좀 저렴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현재 나와 있는 실손보험으로 변경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50대가 돼서 많은 부분을 가입하실 수는 없었어요, 보험을. 그렇게 되면 또 너무 많은 보험료를 지출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상담비는 약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암수술비는 기존에 있던 것과 비슷한 정도, 그리고 암 입원비 그 외에 질병 후유 장애를 조금 더 가입하셨고요. 기존 보험에 질병 후유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질병 후유 장애 가입하셨고,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포함해서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를 합쳐서 2천만 원, 그리고 기존에 없던 34대 질병 수술비라든지 질병 상해 수술비를 가입을 했고요. 대신에 기존에 있던 입원비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별로 입원에 대한 그 니즈가 없으셨기 때문에 입원비는 뺀 상태에서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비갱신형 20년만 납입하면 100세까지 기존 건 80세였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데 9만 원 정도의 비갱신형 보험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은 따로 추가를 하셔야 됐기 때문에 실손보험은 어쩔 수 없는 갱신형이었죠. 기존에 있던 보험은 정리를 하고 무해지 종합보험으로 비갱신형으로 기본적인 것들을 다 채워드렸고 그다음에 실손보험을 추가해서 기존에 14만 7천 원이었던 보험을 12만 3천 원 정도로 낮춰드렸고 물론 여기에서도 실손보험 갱신이 되겠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갱신형에 대한 부담은 사라졌기 때문에 이분 또한 굉장히 만족을 하셨고요. 없던 보장이나 그다음에 좀 부족했던 그런 좀 범위가 좁았던 보장들도 늘려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한 플랜으로 리모델링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50대 여성분 보험, 실비가 왜 이렇게 비싸지 했더니 같이 묶여있는 보장들이 전부 다 갱신이었습니다. 여기에 실비를 같이 가져가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거 정리한 대신에 비갱신으로 폭넓은 종합보험 따로, 실비 따로 솔루션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비가 비싸다면요, 다른 갱신 보장들이 묶여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보험이 갱신이 숨어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보장의 범위는 괜찮은지, 그리고 정말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유리한 질병 후유장애 보장 가입을 원하신 분들도 24시간 열려있는 전화와 문자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민지용 전문가님 모시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늘리고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